국회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요? 네. 민주당도 북한을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파탄났다면서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통합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저급한 불량 행동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외교 공간인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제안을 공개한 것은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국 간 비공개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 행동입니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길 원한다면 다시는 이런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 대북 정책이 너무나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의 힘으로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하나의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말을 듣고 비핵화를 허리라고는 절대 만무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너무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지금 문제는 원 구성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 말았죠. 예, 그러면 장관들 불러가지고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수습을 위해서. 오후에 예. 지금 외교장관 그리고 예. 국방장관 그리고 통일부는 뭐 차관이 하는 모양인데요. 예. 그 이해찬 대표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들 모여서 지금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 열어서 지금 정부 쪽이랑 당정협의죠, 일종의 외교안보 당정협의 같은 걸 지금 하는 모양인데 1시 반부터 예정돼 있는데 뭐 지금쯤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회는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예. 국정원 그 보고를 받게 되는 정보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정보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예. 국회의장 그다음에 여야 출신 국회의장이 모여가지고 정보위원회 보안 문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예. 그 위원을 선임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그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죠. 통합당 국회의장을 뽑지 못해가지고 선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여당 간사인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쪽을 불러서 좀 이렇게 국회로 오라 그래서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국정원이 지금 올 상황이 아니란 거예요. 예. 너무 바쁘고 그래서 아마 일단 보류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일단 예. 위원장이 있으니까 외교통일위원회 이런 열린 위원회 열고 당정 협의도 하고 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대비를 하면서 통합당에 대해서는 빨리 좀 국회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얘기죠. 하면서 예. 지금 그 국가 위기 상황인데 예. 그만하고 좀 들어와 주세요. 적어도 뭐 이런 거죠. 외통이나 이런 데는 좀 들어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 국방이나. 예. 통일안보 외교 관련 상임위는 좀 들어오고 거기는 들어와라, 적어도. 들어와서 이 좀 얘기죠. 얘기하자. 예. 그런 얘기죠. 근데요, 이 여야 입장 차이가 지금 보면 민주당도 뭐 마냥 대화 이런 얘기 할 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굉장히 강경한 경고 발언 아까도 들으셨지만 나오고 있고요. 입장 차이는 뭔가요? 지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야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뭐 예.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예. 진보 보수가 따로 있겠습니까? 빨리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당에서 국회 원구성을 못하니까 내부에 뭐 5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과연 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 뭔가 달라졌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국민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원구성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2% 그리고 반대가 37%로 오히려 찬성이라는 잘했다. 것이 지금 꼭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 그리고 남북 위기 상황, 경제 위기 상황, 이 삼중고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언제까지 지금 통합당이 계속 원구성을 반대하고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원구성을 반대하는 게 뭐 11대 7의 배분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법사위원장 자리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물론 다수당이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은 뒤집으면 소수가 주장하면 끝내 그게 돼야 되는가라는 이제 논리적인 모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리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도 내부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명분이 글쎄요. 있어야 예. 되는데 그걸 이 여쭤보려고 부분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예. 볼 때는 이제 법사위 관련해서 예. 서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작구 수정 권한이나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근데 이걸 예. 이제 법사위원장을 다 예. 갖겠다는 게 아니고 예. 동시에 이제 법사위를 개혁을 하자는 거죠. 체계 예. 작구 심사권을 다른 부분으로 이관을 하면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동시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예. 지금이야말로 정치력을 여야가 발휘를 해야 된다. 예.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자, 배 교수님 말씀 들으셨는데 네. 통합당으로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기자께서는 지금 딱히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한 번 더 큰 도발을 하거나 예, 그래서 예. 상황이 좀 급박해지면 그때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예. 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청도에 뭐 절에 다니시면서 예. 자맹하고 있는데 그 자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을 지겠다, 예. 무력감을 느꼈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 대한 항의도 있지만 예. 당 내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단독 원구성을 당한 이 상황을 좀 책임을 지겠다. 예. 그래서 그 원내대표 자리 내놓겠다 그러고 예. 그 지금 자맹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돌아오려면 예. 통합당에서 전권을 주고 예. 죽이 되든 판단해서? 밥이 되든 판단해서 예.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러면 뭐 원내로 복귀하든지 법사위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예.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부에서 이런 그 남북 관계 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국회를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 들어갑시다. 초선의원 네. 중에도 뭐 일부 들어가자는 얘기도 있고 하태경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은 뭐 국방 통일 예. 이쪽은 외교안보 갑시다. 쪽은 외교안보 갑시다. 이런 예. 들어갑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에서 그런 여론이 좀 나오고 그러면 주호영 대표도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예. 그런데 지금 딱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을 수는 없을 그 겁니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내놓으면은 예. 김태년 대표가 그만둬야죠. 예, 예. 그 아까 배 교수님은 어떤 다른 타협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전문가들 분들 모시고 하면 법사위를 양보할 가능성 혹은 지금 상태에서 법사위를 뭐 이렇게 만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를 안 건드리고 아까 통합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은 어디 있습니까,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북한의 행위 말고, 예, 지금 이제 통합당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은 예. 과감하게 결단해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예. 계속 장외에 머무르거나 예. 아니면 전격적으로 들어오거나. 예, 그런데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본부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체는 저는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라. 예. 내가 책임지겠다. 국민 보고 가야 된다. 예. 전격적으로 대승적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두 번째로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리당략을 초월해야 된다. 예.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까 국민과 국익을 보고 가자라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예. 국회 원구성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의원총회에서 차라리 주호영 원내대표 없는 상황에서 예.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두 가지 이 방안이 가장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으면 통합당이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고리로 해가지고 명분을 주고 어떤 들어오는 방법.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까 황 기자 말씀하셨지만 법사위를 양보할 가능성이 제로로 가깝다는 걸 상수로 두면요. 그 그렇죠.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 교수님 말씀처럼 통합당은 그냥 결단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모양새가 좋습니다. 예. 법사위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겠다. 국민 보고 정치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지금 여의도 국회 안의 문법인데요. 사실은 정치는 국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반 이상 들어오라고 민주당의 하는데, 그런 예. 원구성이 뭐 불가피했다, 잘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버티면 결국 국민하고 또 싸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통합당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실패했는데 예. 어느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던지는 게 필요하죠.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